마을 어귀 당산나무 밑에 앉아 인노라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힐끔거리며 저를 쳐다보곤 했지요. 저는 그 눈길들이 징그럽게도 싫어서 괜히 빗자루를 휘두르며 길바닥에 뽀얀 먼지를 일으키곤 했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제 속도 모르고 저더러 고집불통이라느니 입에 칼을 물고 산다느니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알아놓은 식구 하나를 건사하느라 뼈가 사가가는 이 심정을 누가 알아주겠느냐는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피해 돌아가는 꼴을 볼 때면 저는 오히려 코방귀를 뀌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너희들이 내 처지가 되어봐라. 남을 배려할 여유가 어디서 나오겠느냐며 억울한 마음만 더 키웠답니다. 저 나무는 수백 년을 저 자리에 서서 세상 모든 풍파를 다 겪었겠지만제 눈에는 그저 늙고 병든 노인네가 쾌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아 괜히 심술이 났지요. 그래서 저는 지팡이로 당산나무 밑둥을 툭툭 치며 여기는 내 자리니 얼씬도 말라고 쏘아붙이곤 했답니다. 사실 그건 제 안에 곡가 터진 상처를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아주 못난 방어막이었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가시밭길 같았지요. 방 안에서는 앓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새어나오는데 저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를 막고 싶었답니다. 빚쟁이들이 대문 앞에 진을 치고 앉아 돈을 내놓으라며 악을 써대면 저는 그들에게 더 독하게 맞받아쳤거든요. 한 푼도 줄 돈이 없으니 당장 내 집 마당에서 썩 나가라며 식칼이라도 들고 나올 기세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세상이 왜 나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는지, 왜 내게만 이런 짐을 지워놓고 비웃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병원에서는 서류를 내밀며 밀린 병원비 독촉장을 건넸는데 저는 그 종이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답니다. 밥을 굶으면서도 간병하느라 제 몸도 성한 데가 없었지만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은 제게 애정이 아니라 그저 지긋지긋한 형벌처럼 느껴졌거든요. 제가 이렇게 모질게 굴었던 건뇌속이 타들어가는 것을 남에게 들키면 더 약해질까봐 그랬던 거랍니다.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복을 준다지만 제게는 그저 억울한 누명과 빚더미만 안겨주었으니 제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고 배기겠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원무과에서 황당한 소리를 들었지요. 보호자로 등록된 이름이 실제 가족의 본명과 다르다며 서류상 기재된 이름이 제가 알던 이의 이름이 아니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펄쩍 뛰며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병원 직원은 사무적인 말투로 신분증 대조를 요구했는데 제 손에 쥐어진 건강보험증을 보니 정말로 이름이 달랐거든요. 그동안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속이고 제 호적을 이용해 무언가 꿍꿍이를 벌였다고 단정 지어버렸답니다. 배신감이 뇌를 찔렀고 분노가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름을 속이고 보호자 노릇을 했는지, 혹시 내 이름으로 무슨 몰래 대출이라도 받은 건 아닌지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길바닥에 침을 뱉으며 당장 집에 들어가서 그 위선적인 얼굴을 똑바로 봐주겠노라 다짐했지요. 내 곁에 붙어 살며 나를 돕는 척하더니 결국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냐며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와 씩씩거리며 마당을 가로지르는데 당산나무 아래에 무언가 수상한 게 보였지요. 평소에 그 사람이 가끔씩 저 나무에 대고 무언가 간절히 빌곤 하던 모습이 떠올랐는데 오늘따라 나무 틈새에 낡은 부적 하나가 끼워져 있는 게 눈에 띄었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부적을 낚아채듯 뽑아들었는데 꼬질꼬질하게 찢은 종이에는 이해할 수 없는 낙서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수작인가 싶어 저는 그 부적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려 했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제 손끝을 떨게 만들었답니다. 이 낡은 부적이 내 가족이 몰래 숨겨둔 비밀인가 싶어 저는 그 사람이 저 몰래 무엇을 빌고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졌거든요. 분명 나를 팔아먹기 위한 주술이거나 아니면 저를 쫓아내기 위한 저주일지도 모른다는 삐뚤어진 상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답니다. 저는 그 부적 조각을 품속에 쑤셔넣고는 집 안으로 거칠게 들이닥쳤지요.
당장 그동안의 일을 추궁해서 묻어두었던 모든 더러운 비밀을 다 캐내리라 마음먹었거든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저는 친척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그 사람이 혹시 친척들에게 제 흉을 보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손을 벌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친척을 만나자마자 저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의 험담을 쏟아냈답니다. 당신네 식구끼리 짜고 나를 바보로 만들었지. 당장 사실대로 말하라고 윽박지르며 상을 뒤엎기도 했지요. 친척들은 저의 살기등등한 모습에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에게 모진 독설을 퍼부었답니다. 당신들이 나를 불쌍한 척 이용해 먹으려 했다는 걸 다 알았으니 이제 더는 속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았거든요. 내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밑바닥에서 발버둥치며 살았는지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았지요. 오직 제 분노만 정당하다고 믿었던 저는 주변 사람들의 안쓰러운 눈길을 그저 나를 비웃는 조롱으로만 받아들였답니다. 그들은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다며 저는 혼자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으로 돌아와 뒤뜰을 서성거리는데 장독대 밑에 무언가 삐죽 튀어나와 있는 게 보였답니다. 워낙에 낡고 지저분한 집이라 장독대 밑에는 늘 벌레나 쥐가 꼬였는데 오늘은 그 틈새에서 누렇게 변색한 쪽지 조각이 눈에 띄었지요. 저는 호기심에 쪽지를 꺼내 들었는데 그건 글씨를 쓰다만 듯한 중간이 찢긴 종이었답니다. 거기에는 비용과 이름이라는 단어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이 쪽지가 왜 하필 장독대 밑에 숨겨져 있었는지,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이 사실을 숨겨야만 했는지 의구심이 들었답니다. 쪽지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는데 저는 그게 분노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찢어진 종이 한 장이 제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답니다.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제 오만한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시 마을 회관으로 찾아가 저는 그 사람을 불러내었답니다.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면 그 사람이 당황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사람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이름을 바꾸고 병원 수속을 밟았느냐고, 대체 무슨 꿍꿍이로 나를 속여왔느냐고 몰아세웠지요.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빌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그저 창백한 얼굴로 저를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더 싫어서 차라리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라며 그 사람의 어깨를 밀치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지요. 이제는 너 같은 인간과 한 집에서 사는 것조차 구역질이 난다며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독하게 내뱉었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아주 정의롭고 강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비겁하게도 약해 빠진 상대를 공격하며 저의 못난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던 것뿐이었거든요. 병원으로 가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추궁했지요. 이름에 진실을 대지 않으면 병원비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사기죄로 집어넣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그 사람은 침대 위에 앉아 링거를 맞고 있었는데 제 거친 숨소리와 고함에 몸을 작게 떨었지요. 저는 그 모습이 가련해 보이기보다는 가증스럽게 느껴졌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는지 당장 말하라고 멱살을 잡듯 서류를 흔들어댔거든요. 그 사람은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 침묵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답니다. 저는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병원 관계자들에게까지 그 사람의 실체를 폭로하겠다고 소란을 피웠지요. 간호사가 뛰어와 저를 말렸지만 저는 그 사람의 그 가식적인 눈물을 보며 차갑게 돌아섰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과 엮이고 싶지 않은 이 이름의 비밀이 뭔지 내일 당장 집에서 쪽지로 남겨두고 떠나라고 소리쳤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니 그 사람은 집에 없었지요. 어디서 또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지 혹은
도망이라도 간 건지 알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방 안을 둘러보니 장독대 밑에서 찾았던 그 쪽지의 나머지 부분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지요. 저는 서둘러 그 쪽지를 맞추어 보았는데 읽어 내려갈수록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나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 이름을 빌려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당신에게는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어서 내 명의를 빌려 끝까지 당신 곁에 머물고 싶었다. 그 문장을 다 읽었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동안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빚쟁이들을 피해 다녔는지, 왜 이름까지 바꿔가며 제 곁을 지키려 했는지, 이제야 모든 진실이 제 머리를 강타했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 사람은 저를 위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던져버린 바보였던 거지요. 저는 찢어진 쪽지를 꽉 움켜쥐고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답니다. 병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그 사람의 앙상한 몸을 보며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통곡을 쏟아내고 말았지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찢으며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스스로를 저주했답니다. 왜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았는지, 왜 그 사람의 희생을 오해하고 독하게 쏘아붙였는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거든요.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울며불며 사죄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사실에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놈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그 사람의 희생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저는 엉엉 울며 그 사람의 발치에서 용서를 빌었지만 제 죄책감은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컸답니다. 고집불통이었던 제 마음이 그 사람의 사랑 앞에서 이토록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온몸으로 겪었거든요. 다시 당산나무 아래에 앉았답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빗자루를 휘두르지 않지요. 오히려 먼저 웃으며 인사하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산답니다. 낡은 부적은 이제 더 이상 제게 기묘한 위협이 아니지요. 그건 그 사람이 저를 위해 남긴 간절한 기도의 흔적이었음을 이제야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예전처럼 저를 피하지 않고 가끔씩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나가곤 한답니다. 제 못난 마음이 이토록 깊은 후회와 눈물을 거쳐 비로소 사람의 마음이 되었다는 게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매일 아침 당산나무를 바라보며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오늘 하루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한답니다. 고통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저를 용서해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다시는 독한 마음 먹지 않고 곱게 늙어가야겠다고 오늘도 당산나무 아래서 깊은 숨을 내뱉는답니다.